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Real Wich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IONQ Stock, Quantum Pure Play Holding the Largest Market Cap in 2026.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죠. 네,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요. 양자 컴퓨팅. 이게 사실 아직은 우리한테 좀 공상과학 소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먼 미래의 얘기 같죠? 바로 그 분야의 선두주자 IonQ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그냥 이 회사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잠재력이랑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정말 아찔한 재무 현실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딱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한 회사가 지난 분기에 순손실만 10억 달러? 와, 1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를 160억 달러로 평가할 수 있는가? 손실액의 16배네요, 시가총액이. 바로 그겁니다. 이 비상식적인 간극을 메우고 있는 게 바로 기대감이라는 한 단어거든요. 기대감. 네, 오늘 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기대감의 실체가 뭔지, 또 그게 과연 단단한 건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기대감의 원천부터 한번 보죠. 도대체 아이온큐가 어떤 회사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네, 영상 보니까 단순히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 보안,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웠던 게 저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뭔가 완전히 별개, 독립적인 슈퍼컴퓨터 같은 걸 상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아이온큐 시스템이 기존의 GPU랑 같이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상은 그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이온큐의 접근 방식은 증강에 더 가까워요. 증강이요? 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양자 프로세서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더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뭐랄까, 아주 유능한 전문가 팀에 미래를 예측하는 초능력자 한 명을 영입하는 거예요. 오, 재미있는 비유네요. 모든 일을 그 초능력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기존 전문가들이 못 푸는 특정 문제만 딱 맡겨서 해결하는 거죠. GPU가 대부분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산만 양자 프로세서에 넘겨주는 그런 협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막강한 인프라를 버리는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더하는 방식이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존의 강자들하고도 협력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프로그램에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회사들이 참여했다는 게 바로 그 증거고요. 그렇군요. 바로 그 네트워킹 접근 방식 덕분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이온큐는 모든 회사에 비싼 양자 컴퓨터를 한 대씩 팔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파는 거죠? 대신에 아마존 블랙햇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들의 양자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사업 모델을 쓰는 거죠. 구독 모델처럼요? 그렇죠. 사용자는 수백억짜리 장비를 살 필요 없이 그냥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고 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약간 초창기 슈퍼컴퓨터가 소수 연구소에만 있다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원격으로 쓸 수 있게 된 거랑 비슷한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접근성의 혁신이죠. 물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걸 제대로 쓰려면 양자 물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네, 아직은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물리적인 장벽은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는 최첨단 연구를 하는 소수의 대학이나 국책연구소만 꿈꿀 수 있던 기술을 이제는 돈이랑 아이디어만 있으면 더 넓은 범위의 기관이나 스타트업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게 바로 아이온큐가 가진 기대감의 첫 번째 실체,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자, 그럼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나오는 응용 분야들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할 신소재를 찾아내고 심지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손상된 인체 세포를 재생하는 기술까지 계속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거창해서 오히려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들인가요? 영상에서 제시하는 핵심 논리는 계산 능력의 비약적인 도약입니다. 계산 능력의 도약. 네,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보죠. 가능한 모든 조합을 기존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면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바로 이런 복잡한 조합 문제를 푸는 데 특화돼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그 계산을 단 몇 분,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걸릴 일을 몇 분 만에요? 네, 데이터 센터 전체가 몇 년간 해야 할 일을 양자 컴퓨터 한 대가 순식간에 해치우는 거죠. 이건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불가능의 영역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양적 개선이 아니라 질적인 도약,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 100큐비트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의미가 크죠. 이게 그냥 컴퓨터 한 대 판 게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열쇠를 판매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이제 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넘어서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고 있어요. 국가적인 어젠다요? 네, 영상에서 언급된 27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 양자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인 예죠. 정부 차원에서 투자하는군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전 세계가 이 기술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20세기 우주 경쟁처럼 21세기에는 양자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양자 패권 경쟁이라? 이 기술을 먼저 차지하는 국가가 미래의 경제, 안보,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쥐게 될 거라는 거죠. 아이온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바로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 그리고 국가의 미래까지 걸려 있다는 이 거대한 서사. 기대감의 원천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네.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 이야기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현실이 있죠. 그렇죠. 영상 후반부는 바로 그 현실, 아이온큐의 재무 상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데요. 와, 그 숫자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좀 그렇죠.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증가한 4천만 달러. 이것만 보면 엄청난 성장세잖아요. 네, 성장률은 굉장하죠. 하지만 같은 기간 순손실이 무려 10억 달러입니다. 어떻게 이런 재무 구조가 가능한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4천만 달러 벌려고 10억 달러를 태운다는 건데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무슨 거대한 국가 R&D 프로젝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의 분석가는 이런 현금 소진 속도라면 1년 안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아주 극단적이고 섬뜩한 경고까지 합니다. 1년 안에 파산이요? 네. 이전 분기들 준손실이 보통 2억 달러 내외였는데 갑자기 10억 달러로 급증한 건 분명 심각한 위험 신호죠. 그러네요. 현재의 재무 성과만 보면 16억 달러라는 시가총액은 그야말로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미래의 꿈과 현재의 절망적인 숫자 사이의 괴리. 맞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회사의 총 자산은 오히려 43억 달러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게 바로 이 기대감이 실제로 돈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사가 사업으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투자자들이 그 이상의 돈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계속 받는 거군요. 네. 당신들 기술이 미래에 성공할 걸 믿으니까 지금 손실은 걱정 말고 기술 개발에만 매진해라. 이런 무언의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시장은 아직 이 회사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결국 투자자들의 믿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리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은 주가 차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차트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영상 분석을 보면 주가가 한때 최고 84달러까지 갔다가 43달러까지 폭락했고 현재는 45달러 선에서 기술적 분석이 아주 중요한 지표인 200일 이동평균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네요. 네, 딱 그런 형국이죠. 영상에서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만약 이 $45 부근에 200일선을 성공적으로 지지하고 반등하면 다시 $50에서 $60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선이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어떤 거죠?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1차적으로는 $35, 심하면 $18까지도 수직 낙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8까지요? 잠시만요. 근데 200일 이동평균선이 물론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에도 $50 근처에서 $19까지 폭락했던 전례가 있다면 이런 종류의 주식에 과연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아이온큐 같은 회사의 주가는 차트의 선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나 새로운 파트너십 아니면 경쟁사의 기술적 돌파 같은 외부 충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영상의 분석가도 아마 동의할 거예요. 이런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를 보여주는 지도에 가깝죠. 집단 심리의 지도요? 네, 200일선이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이 바로 그 선을 매도나 손절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즉, 그 선 자체가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이 무너졌을 때 연쇄적으로 발생할 공포심리와 기계적인 매도. 그게 방어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주가를 폭락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 이런 심리적 변곡점, 위험한 지뢰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심리적 분석에 가깝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이온큐는 그야말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아요. 네, 딱 맞는 표현이네요. 한쪽 얼굴은 신약 개발, 기후변화 해결, 이런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과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파트너들의 지지를 받는 희망의 얼굴이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쪽 얼굴은 천문학적인 손실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현금 소진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절망의 얼굴이고요. 미래에 대한 꿈과 현재의 재무적 현실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이 마지막에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이 모든 분석을 내놓은 유튜버 윌 리치가요. 아이온큐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클라우드를 통해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분석하는 회사의 제품으로 네. 그 회사의 주가를 분석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마치 의사가 자기 자신을 수술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결과가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영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분석가는 여러 AI 모델이 제시한 복잡한 예측치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그중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과정에 아이온큐의 양자 분석을 활용한다고 밝히거든요. 와, 자기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만약 한 회사가 만들어낸 기술이 그 회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쓰인다면, 그리고 이런 방식이 보편화된다면 시장은 과연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할까요? 아니면 기계의 예측이 곧 현실이 되는 무서운 자기실현적 예언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